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3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파인딩을 묻는 문제인데요. 해당되지 않는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만성적인 염증 질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근골격계, 대표적인 게 척추고요. 이런 관절이나 근골격계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답을 또 찾아봄으로써 내용 정리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답부터 살펴보면 D번이 해당되지 않는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좀 만성적인 느낌이에요. 어큐트한 느낌보다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큐트 마이오카드 인팍션은 좀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ABC번은 또 해당되는 파인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 조인트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맥염이라든지 페리카디알 쪽에 염증을 유발해서 이퓨전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의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 파악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스테믹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는 내용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요. 엠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정한 물질, 대표적으로는 스럼부스죠. 혈전과 같은 물질들이 쭉 혈관을 타고 가서 폐쇄를 일으키는 그런 색전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BCD번 보시면 어떤 플라그가 있다든지 또는 믹소마, 여기 있는 성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충분히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스럼부스는 당연히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BCD번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는 조직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어느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A번은 크게 연관되지 않는 보기로 볼 수 있고요. A번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두꺼워져 있대요. 에어틱 밸브 리플렛이. 하지만 노멀 시스톨릭 움직임을 보인답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좀 두꺼워져 보이지만 움직임은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도플러에서 피크 벨로시티가 2보다 적다는 것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 스테노시스가 진행됐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육안적으로는 조금 두껍긴 하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괜찮은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경화증, 스클레로시스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금 경화증을 의미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짝지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되는 패턴인데요. 정상 그리고 정상 이제 운동선수의 심장입니다.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폐활량도 많이 쓰게 되고요. 일반인보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에 걸리는 부하가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심장 자체가 더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의 심장 자체가. 보시면 A번 보시면 컨센트릭하게 두꺼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혈액을 내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좀 두꺼워져 있죠. 하지만 이제 17mm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아마도 비후성 심근염과 같은 또 이상 질병에 있는 상태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티시도플러가 8보다 높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근육 자체의 기능이 정상적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말 EAB, 아무래도 심장 자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완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C번 보시면 레프트 아트리오 딜라테이션, 이거 뭔가 세컨더리한 체인지죠. 운동선수는 보통 벤트리클에 이런 변화는 있지만 아트리움까지의 2차적인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는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의 심장이고 이쪽에는 운동선수의 심장이에요. 보시면 벤트리클의 크기가 육안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고요. 안에가 좀 커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혈액을 지속적으로 전신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아트리움이 살짝 커져 보이긴 하는데요. 제 아트리움 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장이 좀 두꺼워져 있긴 하지만 또 운동선수의 또 이런 코멘트가 있다면 이거 정상 상태에서도 운동선수라면 이 정도는 커질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예상되는 파인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요. 아트리얼 이제 파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심방세동이라고 하죠. 심방세동.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있으면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혈액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방에서 생기는 이런 잔떨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이 이런 식으로 두 번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정맥의 한 종류죠.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박자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하트레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 중에서도 심방 쪽에서 잔떨림이 생김으로써 정상적으로 혈액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은 줄여서 AF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좀 임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좀 약한 심방세동 정도는 많이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이제 이완기에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트리움에서 이완기 때 혈액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떨림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상태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A번 노말이라고 말했던 A번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 보기로 볼 수 있겠고요. B, C, D번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트리움 쪽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파인딩들입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 좀 커져 있을 수 있고요. 혈액을 적절히 못 보내주면 그만큼 오래 담고 있기 때문에 딜라테이션 될 수 있고요. 그 아트리얼 어펜디지 피크 벨로시티가 어떤 건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정상적인 상태보다 기능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풀모나리 베인 쪽에 아티리얼 리버설 웨이브가 없어질 수 있다. 보통 이제 심방 수축을 할 때 풀모나리 쪽으로 살짝 역전되는 혈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혈액 전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심방세동의 개념 이해하시고 또 이완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